제가 통번역대학원에서 독일어, 한국어 국제회의 통역 번역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독일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요새 서로 바쁘다 보니까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제가 독일어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독일어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걸 할 대상이 없어요. 네, 인터넷에서는 뭔가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독일어가 너무 좋아요. 제가 공부한 언어가 되게 많고, 이런저런 다른 언어에도 애정을 주고 있긴 한데, 독일어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독일어 너무 재밌고, 진짜 독일어를 지금 번역이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일단 주중에 일을 할 때는 거의 영어랑 한국어를 쓰니까 독일어는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독일어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 독일어의 특징, 그리고 독일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몇 개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사실 좋아하는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다루지는 못하고 독일어에 대한 영상은 자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독일어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독일어 너무 재밌었어요. 하면서도 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오죽하면 통번역대학원 졸업시험 끝나고 이제 수업을 안 나가게 됐을 때 거의 일시적으로 진짜 우울 증상을 겪었었어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어쨌든 제가 본 독일어의 특징은요. 독일어 언어 특성상 조어가 굉장히 쉬워요. 되게 논리적인 퍼즐 조각조각들을 맞추는 느낌이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필요한 요소를 찾아서 그냥 단어를 붙여서 이으면 맞춤법에 맞는 단어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스페인에 토마토 던지는 막 그런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텐 베아펜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를 명사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없더라도 토마텐 부어프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어프가 베아펜의 명사형이거든요. 던짐, 토마토 던짐. 이 단어가 사전에는 없더라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어를 쉽게 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던지기는 아펠 부어프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사과 섭취는 아펠 페아체야, 그리고 토마토 섭취는 또 토마토 페아체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퍼즐처럼 갖다가 붙이면 돼요.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예시가 무슨 과일밖에 없는데, 하여튼 언어 자체가 그 동사 접두사도 굉장히 다양하고, 딱 봤을 때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게 돼요. 뭔가 되게 논리적이어서. 그래서 다들 독일어를 딱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감을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진짜 외과수술적으로 엄밀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소설을 워낙 자주 안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독일어 소설은 진짜 유난히 재밌었어요. 그 세밀한 감정선을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잘 하지 싶어서, 원래 제가 소설을 거의 안 읽는데 독일어 청소년 소설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로 청소년 소설이라 그러면 좀 뭔가 유치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너무 재밌게 잘 써서 네, 독일어 소설은 계속 읽을 생각입니다. 독일어 소설이 너무 재밌어요. 프랑스어 책은 저랑 좀 안 맞거든요. 근데 독일어 책은 진짜 너무 잘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언어 특성상 조어가 쉽고, 그리고 굉장히 세밀한 묘사가 가능하다. 네, 이게 주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도움이 됐던 이유가, 그 독일어 단어에도 격식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Bildungssprache의 경우는 학술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고급 어휘라고 할 수 있는데, 고급으로 갈수록 영어랑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영어에서 온
사회학 용어라던가. 그래서 예를 들어 그 abstinence라는 단어를 봤는데 이 단어를 독일어에서 처음 봐도 영어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절제 이런 뜻이거든요. 독일어로도 abstinence 했을 때 이게 영어의 abstinence구나 라고 바로 유추를 할 수 있어서 뜻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continuität 이것도 continuity 영어로 다 아는 거니까 찾아보지 않고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어를 잘 할수록 영어 고급 어휘를 많이 할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쿠머슈펙. 쿠머가 슬픔이란 뜻이고 슈펙이 하여튼 살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쿠머슈펙. 슬퍼서 그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은 걸로 인해서 찐 살, 쿠머슈펙. 되게 독일인스럽지 않죠. 뭔가 슬픈 일 있어도 털고 일어나서 일하러 갈 것 같은? 이거 슬프다고 뭔가 과식할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제가 생각하는 프로이센스러운 그 검소한 독일인 또 있는 반면 슬플 때 과식을 하는 독일인도 있나 봅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어서 좋아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꽤 유명한 건데 schadenfreude. 이게 심지어 한국어 사전에도 있더라고요. schadenfreude. 남이 잘 못 되는 거 보고 기뻐하는 감정. 되게 어두운 감정이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여기에조차 이름을 붙여서 명명을 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schadenfreude. 세 번째는 이것도 꽤 유명한 건데 오어부엄. 직역하면 귀 지렁이? 귀벌레? 뭐 그런 건데 한 번 들었을 때 귀에서 머릿속에서 나가지 않는 노래, 굉장히 중독성 있는 노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 금지곡 오어부엄. 그리고 제가 2010 몇 년이죠? 한 10년 됐나? 그 독일에 학생들 되게 많이 탄 비행기가 알프스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나고 슈피겔지에서 그 스토리를 다루면서 Das Leben ist das Ausgesetztsein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글을 잘 써서 그거를 읽으면서 Ausgesetztsein 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네, das Leben ist das Ausgesetztsein. Ausgesetztsein. 그러면 뭔가 노출이 된 상태. 그래서 아무리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조심을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해도 항상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뭔가 알 수 없는 위험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이런 느낌 같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독일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아무튼 그 슈피겔지에서 이 단어를 보고 그 뒤로 안 까먹고 있습니다.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독일어는 샤르. 어떻게 안 됐다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샤르 이게 아깝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영어는 아깝다라는 말이 없다고 많이들 말을 하잖아요. 근데 독일어는 진짜 아깝다랑 똑같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샤르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거를 깨달았을 때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ch bin für ihn zu schade 그러면 그 남자에 비해 내가 너무 아깝다. 실제 그런 뜻인 거고 그리고 Es ist schade um die Zeit 시간 아깝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아깝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영어로는 아깝다라는 말을 못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막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아깝다는 말은 1대1 대응하는 말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독일어는 이렇게 아까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많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는 das Bauchgefühl. Bauch가 배구gefühl 이게 느낌이잖아요. 그 직관, 감 이런 뜻이거든요. 감, 쎄한 느낌을 무시하고 뭐 나중에 후회를 했다 이런 얘기할 때 Ich habe damals mein Bauchgefühl ignoriert. Kann ich meinem Bauchgefühl trauen? 내 감, 내 직감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는 Sitzfleisch. 우리나라에서도 공부를 잘하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의 명사형이 독일어로 있습니다. Sitz는 그 앉는 거 그거의 명사형이고 Fleisch는 고기예요. Sitzfleisch. 그러니까 앉는데 요구되는 부위를 말하는 건가? 하여튼 그 Sitzfleisch가 있어야 된다. Sitzfleisch bezeichnet die Fähigkeit, über längere Zeit geduldig und ausdauernd still zu sitzen. Sitzausdauer라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뭔가 우리나라 말처럼 뭔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좋아하는 단어 표현 되게 많은데요. 독일어를 지금 본격 공부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본격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저는 진짜 매일매일 루틴이 있었어요. 그 섀도우 스피킹 하는 것도 있었고 순차 통역 연습하는 것도 있었고 뉴스 보는 것도 있었고 요약하는 것도 있었고 막 혼자 루틴 만들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제 직성에 맞는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고 또 다른 언어도 배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그 대신 독일어 책을 꾸준히 읽고 있고 번역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독일어 영상을 더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어 공부 얘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단톡방을 만들었거든요. 주변에 얘기할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으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